안녕하세요. 사건건 홀수영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국정감사 개꿀잼이에요. 자, 5 국정감사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이 처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국정감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요약해주는 이런 영상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번 국정감사는요, 못 보신 분들 풀 버전으로 보십시오.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정리해 드려야죠. 이재명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잘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빵 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 하나씩 반박하는데요. 이걸로 이해가 한 번에 끝나요. 그리고 오후 국정감사에서 너무나 멋진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산 남구의 박재호 의원. 와, 이분 정말 멋있어요. 이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오후 국정감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7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채납이다. 의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지구 내의 공원이 아니고 본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채납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법률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거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개발 방식을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지역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 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또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기부채납 받는 거를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좀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요. 앞부분에서 환지해서 했으면 됐지 왜 그 굳이 수용 방식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로 이 환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환지 방식은 아예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우리 양기대 시장님 아실 텐데 광명 그 지구도 주민들이 환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지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의 이익을 주자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자, 리스크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는 이게 땅값이 오르면 땅값이 예상 수익률로 가면 업자는 1,780억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의 이익이 더 생기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920원의 손실 보기 때문에 10%만 땅값이 떨어져도 예상보다 떨어져도 무려 1,840억을 손해보게 되고 그러면 1조 5천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도 성남시는 4,600억 나중에 1,100억 부과한 게 있으니까 5,500억은 그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성남시에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을 왜 했냐? 이거 수의계약을 하게 한 거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만들어 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 해주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이 택지는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팔게 돼 있어서 이 관련 업체는 어디에 팔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이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은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인가사항이라는데 인가사항 아닙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주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평가 얘기하시는데 절대 평가 3인, 상대 평가 5인이라고 하는데 외부 3인은 그때 관련 업체가 아침에 와서 추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위원장은 유한기 씨가 아니고 외부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받은 자료에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익 배분이 왜 그 민간 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으냐? 이건 저한테 묻지 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지분과 이익 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유예 신도시에도 5% 투자하고 이익 50% 받기로 약정한 일도 있고 여기도 우리는 50% 플러스 1주이지만 이익은 확정적으로 공원 조성비와 1,820억을 받는다. 얼마 남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정리하셨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정리가 빵 되시죠?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정말 조리 있고 쉽게 말을 잘 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들고 오는 이 공격거리가 커뮤니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찌라시 수준이에요. 그걸 또 들고 와서 또 공격을 하니 먹힐 리가 없죠. 자, 오후 질의에서 정말 멋졌던 장면, 부산 남구 박재호 의원의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평생 살면서 50억이라는 돈을 모아보지도 못했지만 뭐 다 쓰면 한 50억 안 됐겠어요. 뭐 다 쓴 거라면. 그 참 저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한 90% 이상의 분들은요, 50억이라는 돈을 평생 한번 보지도 못할 겁니다. 통장에 꼽히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갖고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대한민국이 왜 이래 됐을까요? 6, 70년을 제가 볼 때는요, 권력, 기득권을 가진 카르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권력, 기득권을 가진 6, 70년을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이 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대한민국이 왜 이래 됐을까요? 6, 70년을 제가 볼 때는요. 권력, 기득권을 가진 카르텔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부 판사들, 잘 나가는 일부 검사들, 일부 잘 나가는 언론들 이렇게 뭉치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기소도 안 되니까요.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사생활,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가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죠. 근데 퇴직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한테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많이 비우고 똑똑한 사람들의 범죄가 엄청납니다. 액수로 따지면. 이런 세상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용도 변경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땅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압니까? 재벌이든 누구든 뭐 재단이든 사학재단이든 또는 종교재단이든 전부 다 전 산에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땅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만 변경되면 떼돈을 법니다. 설탕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 종교재단이 갖고 있는 땅이 어떤 건지 내가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용도가 변경되면 그 용도에 맞게 개발이 됐을 때 이익금을 어쨌든 국가가 환수하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는 땅 투기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가 또 여야가 논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돈을 환수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 하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맞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땅을 가진 사람도 그야말로 서민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우연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나 진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유착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가족, 친구, 고위 정치인의 또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 자, 그래서 지사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사님이 어쨌든 뭐 후보로 놓으실 때 정확한 공약을 좀 내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만 하천대유 게이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출마할 거니까 돈이 미리 필요할 거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 놔한 거 아니냐. 네. 야,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 보고 그쪽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선거할 때 돈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그렇죠.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말해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제가 묻는데 우리 뭐 국회의원께서 5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을 뭐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났습니다. 뭐 조금 그 머니투데이 홍성근이라는 분이 네. 아니냐 이래 났는데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 할 때는 자기가 신세 진분 뭐 몇십 년 동안 신세를 졌든지 진짜 나이가 좀 많아서 존경하든지 이런 분이 그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아니 그분이라는 건 한 번 만나갖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분이라 해요. 우리 대통령도 어디 가면 평범한 말을 하잖아요. 그분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걸 보면서 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그 점을 다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혜택을 반 사람이죠. 사람이겠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사님이라도 계좌 추적하고 수사를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한다 이래 보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특검이 수사 다 하고 나서 검찰이든 누구든 수사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미진하다. 그때 특검 가면 됩니다. 만약에 양당이 어떤 누구가 대통령 돼도 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갈 거 아닙니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특검하자는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 잘하시네. 지사님, 특검에 대해서 난중에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면 되겠죠? 당연하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뭐 오늘 제가 우리 7번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땅 문제 또 지금 그 대선을 임박해서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우선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지금 국가 총생산의 20%에 달한다고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 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대출도 많이 해주고 취득도 쉽게 해주고 충분히 주택도 공급하고 해야 되지만 투기용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서 보유세도 많이 증가시키고 그거 저항할 테니까 국민에게 모두 나눠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조세장을 줄이면서 개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그러면 손해보게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못 갖게 해야, 가지지 못하게 해야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집권 보수 야당 쪽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민간 개발에 이익되도록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시원해. 네. 그리고 네, 자꾸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재명 도지사도 정말 깔끔하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부산 남구의 박재우 의원님 정말 시원시원한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박재호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기분이 좋네요. 자, 국정감사가 또 이어집니다. 또 지켜보면서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엔 여기까지예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